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자,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또 이제 FOMC가 지나가게 되면서 상당히 또 급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기다려왔었던 가장 큰 이슈인 FOMC가 이제 끝이 났고, 어찌됐든 이 FOMC가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긍정적인 마무리가 됨에 따라서 시장의 주요한 이슈들, 이제 올해의 주요한 이슈들은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은 중요한 이슈가 지나간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가 끝나고 그 다음에 내년이라고 봐야 할 우리 증시를 어떻게 준비해 나가느냐, 이 부분이 결국에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만 보더라도 뭔가 이제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조금 정해져 있었잖아요. 이 정해져 있는 종목들이 과연 이제 어떠한 키워드를 갖고 움직이고 있는지, 그러면서 내년에 이제 2024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올해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이 종목군들만큼 또 과연 어떠한 종목들이 주도주로 움직이면서 2024년을 이끌어 줄지, 이 부분을 슬슬 또 이제 우리가 한번 준비를 해봐야 될 만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올해 이제 뭐 해봤자 2주 정도 남았죠. 벌써 이제 2023년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고, 올해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 사실상 또 쉬는 날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거래일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오늘 오전장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오후장도 이제 거의 끝나가는 만큼 이제는 이 주말 지나가고 나면 실질적으로 2024년 장세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부분, 2024년을 준비하면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승리할 수 있는 종목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또 고민을 해봐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2024년에는 저는 어느 정도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서 계속해서 이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수급을 치고받는 움직임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들 내에서 대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잡아내기만 하면, 한 종목만 잡아도 저는 올해 농사를 잘 이제 어느 정도 잘 지을 수가 있고, 내년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제 어떠한 종목군들이 이 키워드를 갖고 있는지, 그러면서 이제 2024년에 이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종목이 또 어떠한 종목인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FOMC에 대해서 이제 먼저 한번 짚고 가봐야겠죠. 역시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였었기 때문에 FOMC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가면 뭐 결론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파월이 뭐 금리에 대해서 이제 약간의 인하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죠.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피벗, 어느 정도 정책에 대해서 방향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뭐 동결은 뭐 당연하게 진행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파월이 언급한 부분이 역시나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게 되면 이제 연준 인사들과 인하 시점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경기 침체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고려하고 갈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사실상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종료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지금 현재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죠. 지금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이제 크게 반응을 못하고 있는 거지,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다우지수나 뭐 나스닥 뭐 연고점을 계속해서 이제 써내려 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증시는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러면서 이제 점도표를 이제 한번 보게 되면 약간의 차이점이 나타난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보게 되면 9월의 점도표를 봤을 때 지금 현재 약간의 이제 차이점이 좀 생겼죠. 9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5.25%까지,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에 나온 FOMC 점도표를 보게 되면 4.75%까지 이제 내려갈 것이다. 금리 인하를 예측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3회 정도 내년에 이제 이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이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 시장은 지금 현재 이 3회보다 더 많은 수치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장의 긍정적인 이야기들, 그러니까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이제 이 측의 이야기들을 들어보게 되면 3월, 5월, 6월에 연속적으로 금리 인하할 거고, 그 다음
다음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더 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장이 이제 내년 들어서서 완전하게 이 금리 인하가 그냥 출발만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가속도가 붙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3회 정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이번에 점도표에서 해준 건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보다 더 낮은 수치의 금리 인하를 시장은 기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시장이 완전하게 좀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투심을 좀 끌어올리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 파월의 이제 발언을 조금 더 이제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좋은 이야기들, 그러니까 연착륙의 기대감을 좀 끌어올리는 발언들도 계속해서 진행을 해줬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뭐 직접적인 논의, 금리 인하를 늦췄을 때 위험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이제 또 너무 느리게는 하지는 않을 거다. 적절한 시기에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할 거다라고 아예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줬습니다. 여태까지의 스탠스와는 살짝 달랐죠. 9월 달까지만 해도, 그리고 최근에 발언이 나왔던 것만 해도 이제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이제 슬슬 마무리할 만한 타이밍이 되기는 했다. 그렇지만 필요하면은 금리 인상 여전히 선택지가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러한 했었던 발언들과는 다르게 어느 정도 이제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줬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원래는 이제 약간의 의도적인 매파를 예상을 했었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도 빠르게 이제 치고 올라오면서 우리 증시는 크게 많이 못 올라왔었지만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쭉쭉쭉 우상향을 해줬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약간의 이제 우려 섞인 시각이 조금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빠르게 차오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파월 같은 경우에 최근에 시장에 대해서 시장이 너무 이제 올라가게 되면 약간의 또 의도적인 매파 발언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의도적인 매파 발언을 하지 않을까에 대한 이제 우려감들이 조금 나타났었죠. 그러면서 제가 저번 주에 혹시나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결과 보고 나서 이제 움직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결론적으로 시장이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 이번에 비둘기적인 발언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줬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만 남았다. 금리 인상은 이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을 것이고 금리 인하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장을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코스피 주봉이거든요. 코스피 주봉인데 코스피 주봉을 봤을 때 결국 이 시장이 고점에 도달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쭉 하락을 했을 때 결국에는 가장 큰 악재가 무엇이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가파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뭐 중간중간 여러 가지 악재가 있긴 했었죠. 뭐 전쟁에 대한 악재, 전쟁도 이제 뭐 한 번만 터지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터졌죠. 지금 뭐 최근에 이제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의 양상이 약간 좀 바뀌고 있다라고 하죠. 지금 미국 내에서 워낙에 이제 전쟁 지원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어서 이제 슬슬 우크라이나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현재 이 악재들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악재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뭐 그다음에 뭐 미국의 뭐 은행 파산 사태, 뭐 그다음에 뭐 미국의 셧다운,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유가 급등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도 있었죠. 근데 결론적으로 악재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결국 가장 큰 틀의 악재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역시나 가파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금리가 너무나도 빠르게 치고 올라오게 되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무언가 금리가 너무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기업들에 대한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계속해서 커졌었죠.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를 빠르게 이제 잡기 위해서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인플레도 제때 잡히지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시장의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아주려는 시도를 할 때 계속해서 상승 시도를 해줬었죠. 상승 시도를 해줬었는데 상승 시도를 할 때마다 결국에는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여지들을 남겨놓는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박스권의 형태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결국에 이제 약간의 스탠스가 변화되는 이러한 발언들,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할 것이다, 필요하면 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주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상 끝이 났다 라고 이제 발언을 해줬으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올해 우리 증시를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남은 거래일이 얼마 되지가 않잖아요. 오늘 이제 끝났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남은 12월 달 거래일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딱 다음 주 5일 남았고, 그 다음 주에 뭐 크리스마스 있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또 연말은 쉬잖아요. 그래서 또 내년 1월 1일까지 쉬는 날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남은 올해 거래일은 8거래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8거래일 정도밖에 안 되고, 이 8거래일 동안에 우리가 뭐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또 이 주도주를 골라낸다라고 보기에는 사실상은 조금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남은 시간을 이제 우리가 2024년에 올라갈 수 있는, 2024년에 주도주로 활약할 수 있는 종목들을 골라가는 시기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다음 주, 그 다음에 이제 다다음 주 해가지고 8거래일 정도가 남아있는데, 최근에 시장 같은 경우에도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주도주 종목군들이 무언가 약간의 바뀌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도주끼리도 수급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이 결국에는 저는 한 가지 키워드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한 가지 키워드에 맞는 이러한 종목들이 또 내년에 주도주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준비를 하고 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 해서 8거래일 정도를 이제 우리가 그 올라갈 수 있는 2024년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을 한번 잡아가는 시기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일단 근 2년 동안의 가장 큰 악재라고 볼 수 있는 금리 인상이 드디어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장세는 이제 뭐 드디어 마감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 떠나갔던 여러분들이 또 다시 돌아올 만한 이슈들도 있었죠. 그러면서 또 이제 굉장히 파란만장했던 이슈들도 많았었던 그런 이제 한 해가 이제는 뭐 사실상 끝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는 2024년 장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의 주도주, 결국에는 이제 바닥에서 새롭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4년에 강세 종목을 잡을 준비를 지금은 해주셔야 된다라는 점이 오늘의 핵심 내용인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시장의 약간의 종목들 흐름을 봤을 때 약간은 흐름이 조금은 바뀐 것 같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어떻게 이제 흐름이 바뀌었느냐라고 한다면,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종목들을 보게 됐을 때 최근에 코스피 쪽에서는 이 약간의 시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이제 치고 올라가고, SK하이닉스가 시총 2위를 다시 한번 이제 재탈환했죠. 그러면서 이제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시총 3위로 이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언가 코스피 쪽에서는 결론적으로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양분하고 있는 그림,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약간은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치고받는 그림들, 이러한 그림들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특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네이버의 상승이겠죠. 네이버가 최근에 또 상당히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러면서 금리 인하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성장주들의 투심이 올라올 수가 있겠구나라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네이버가 상당히 상승이 잘 나오고 있죠. 뭐 카카오 그룹주도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도주 내에서 흐름이 약간은 바뀌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보게 되면 에코프로 BM은 최근에 상당히 상승이 잘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또 이제 반대의 흐름이 나오고 있죠.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쪽에 워낙에 투심이 또 긍정적으로 흘러가면서 전체적으로 좀 반등이 잘 나와주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최근에 2차전지 종목들은 약간의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었습니다. 2차전지 종목들 내에서도 무언가 가는 종목들은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그냥 바닥권에서만 머무르는 움직임. 그 다음에 양극재 종목들 내에서도 뭔가 가는 종목들은 확 가버리는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또 이제 움직이지 않고,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종목들 내에서도 무언가 선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이제 뭐 HLB의 약진, 뭐 그 다음에 뭐 셀트리온 제약 등등 해서 반도체, 바이오 종목들의 약진,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또 역시나 이 투심이 살아난다. 그러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의 기대감,
이러한 것들이 또 결국에는 바이오 종목들의 어느 정도 투심 회복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다음에 뭐 코스닥 여기 이제 막판에 있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도 이 정도가 이제 지금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주도주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네 가지 키워드가 결국에는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로봇주. 이렇게 해서 최근 시장에서는 이제 이러한 종목군들이 상당히 치고받는 수급 흐름을 어느 정도는 나타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제 제가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이제 2차 전지 내에서도 예전에는 사실 다 같이 막 우르르 올라갔었잖아요. 2차 전지 가면은 뭐 양극재 다 같이 우르르 올라가고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룹주들 다 같이 올라가고 그룹주들 다 올라가니까 2차 전지 전반적으로 투심이 다 형성되면서 장비주들도 같이 올라가고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타났었잖아요. 그러면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감에 따라서 이제 뭐 장비주들이 올라갔었는데 최근에는 무언가 또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죠. 온디바이스 AI, 뭐 그다음에 뭐 CXL 이런 종목들 새로운 키워드들이 나타나면서 이 종목들이 시장에서 주도주로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도주 내에서도 굉장히 이제 무언가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주도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상승이 나오는 같이 조금 이제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뭐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뭐 OLED라든지 무언가 이제 이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저는 결국에는 한 가지 키워드로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키워드를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할 텐데 이제 흐름이 약간은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으니까 더욱더 이제 중요해지는 겁니다. 어떠한 부분이 중요해지는 것이냐 이제 주도주 내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앞으로 움직일 섹터들도 그렇고 굉장히 움직임이 무언가 선별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저는 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종목들을 잘 골라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내년에는 더욱더 종목을 잘 선별을 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결국에는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욱더 종목을 잘 골라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이 종목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역시나 뭐 2차 전지와 반도체 쪽을 한번 이제 봐야겠죠.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최근에 이제 어떻게 약간의 흐름이 좀 바뀌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뭐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하죠. 그런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실 전혀 반응을 못 해줬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매도 금지 수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에도 약간의 이제 음봉을 띄면서 수급을 살짝 뱉어내는 흐름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최근에도 약간의 이제 물량을 뱉어내는 흐름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하락 추세를 이어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반등에 대한 2차 전지 쪽으로 투심이 좀 쏠리면서 이제 살짝의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수급이 들어갔다라고 보기에는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바닥 잡아주는 정도의 흐름. 반면에 지금 현재 에코프로 BM을 보게 되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살짝 그림이 저는 에코프로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움직였었던 종목들도 그림이 약간은 달라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보게 되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봤을 때 예전에 공매도 금지 수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약간 음봉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락을 하다가 최근에도 다시 한번 물량을 조금 뱉어내는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매물대도 조금 두텁고 그 다음에 힘도 살짝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주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어찌됐든 윗꼬리를 살짝 그리기는 했지만 양봉을 유지를 해주면서 앞섬 구간을 좀 삼켜내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뭐 이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던 수급적인 측면에서 완전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앞선 매물을 어느 정도는 소화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 대비해서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포스코 그룹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게 되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공매도 금지 수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수급이 소폭 들어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여전히 수급이 살짝 죽어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물대 터치할 때마다 계속해서 약간의 이제 살짝 약세를 보이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을 잡아주는 그림 나와주면서 오히려 이제 추세를 조금은 계속해서 끌어올려주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보게 되면 또 수급적인 부분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는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좀 긍정적인 그림을 띠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그나마 지금 현재 이 관련된 종목들 내에서는 수급이 그래도 가장 긍정적인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이 2차전지 종목들 중에서는 그래도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긍정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 만한 부분은 이제 종목들이 조금은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같이 우르르르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이제는 선별적으로 움직이면서 수급을 상대적으로 잘 받아주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상승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2차전지 갖고 계시는 분들도 뭐 포스코 홀딩스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포스코 퓨처엠, 뭐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 뭐 그 외에 LNF 뭐 이런 종목들 갖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저번 주 방송이었죠. LNF하고 이제 첨보 가져오면서 LNF와 첨보를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었는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현재 포스코 퓨처엠도 어느 정도는 비슷한 그림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게 되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점에서 수급이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들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이제 2차전지 종목들은 확실하게 이제 선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을 이제 보실 때 결국에는 수급적인 측면이 확실하게 들어오는지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대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안내드렸었던 LNF와 이제 첨보 흐름을 한번 보시면서 이제 또 포스코 퓨처엠 그림도 한번 보시면서 이런 그림이 수급이 들어가는 그림이구나, 이러한 그림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매수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구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도체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이제 그림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제 그림이 바뀌었냐면, 기존에 이제 상승이 잘 나왔었던 종목군들 있잖아요. 뭐 이제 이러한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나 마이크론 같은 이러한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약간은 이 수급적인 부분이 살짝 부재했습니다. 그러면서 수급이 부재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최근에는 완전하게 흐름이 좀 바뀌었죠. 기존에 가던 종목군들이 가지 않고 새로운 종목군들이 출연을 해줬습니다. 물론 HPSP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수급이 아주 잘 살아있기 때문에 수급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종목군들 역시나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자,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 아마 이제 제가 그동안의 수급적인 부분을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수급적인 부분을 정말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수급적인 부분을 이제 많이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많이 이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저점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수급 흐름이 나왔었던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지금 보게 되면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쭉 물량이 죽어 있다가, 그죠? 물량이 쭉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눈에 띄는 이러한 이제 수급 흐름이 들어가 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급이 들어갔을 때에는 왜 수급이 들어갔는지, 누군가가 매력도를 느껴서 이 종목을 산 거니까 이 종목을 왜 샀는지, 그리고 이 종목이 분명하게 매력도가 생겼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 저점에서 너무나도 좋은 수급이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좋은 수익이 나타났다라는 점, 저는 이 종목이 굉장히 좀 배가 많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또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제 접근을 한번 했었다가 살짝 이 윗구간에 막히는 것 같아서 약수익으로 정리를 했는데 이때 정리하고 바로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배가 많이 아픈 종목이기는 한데, 뭐 어찌됐든 제주반도체 정말 좋은 이제 수급 흐름을 보여준 그런 이제 종목이었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제 2차전지 반도체 종목 내에서도 기존에 갔었던 종목들 외에 새로운 종목군들이 무언가 이제 이 수급을 받아주면서 쭉 상승이 나오고 있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종목들이 계속해서 새롭게 출연을 해주잖아요. 태성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저점에서 수급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고 이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바로 빠르게 상승이 나왔었던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지금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은 무언가 새로운 바람,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하고 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올해 우리 시장을 큰 틀로 나눈다라고 했을 때 상반기는 2차 전지 쪽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반기는 반도체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약한 7, 8월 정도까지 2차 전지가 계속해서 쭉 좋다가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차익 실현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 수급들을 잠시 개별 종목들이 받아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반도체 쪽이 좋은 이야기 나오면서 반도체 쪽이 이제 하반기에는 물량을 받아주는 그러한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상반기에는 워낙에 시장의 흐름이 좋았었기 때문에 뭐 2차 전지 가면서 2차 전지 조그만 종목들도 다 같이 끌고 올라가지고 뭐 그다음에 뭐 자동차 종목들, 로봇 종목들 다 같이 이제 가주는 그러한 그림이 나왔었죠. 하반기에는 시장이 살짝 약했었기 때문에 개별주 종목군들이 좀 많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최근에 상승 나왔었던 뭐 STO, 뭐 그다음에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뭐 가상화폐 뭐 이런 종목들이 예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큰 틀로는 반도체가 이제 하반기에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뭐 상반기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상반기에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군들, 그 다음에 하반기에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군들, 저는 결국 하나의 공통된 키워드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떠한 공통된 키워드냐? 결국에는 저는 이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공통된 키워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키워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우리 시장을 큰 틀로 나눴을 때 2차 전지,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될 텐데 결국에는 2차 전지와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맞추어서 저는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근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CXL이나 그 다음에 뭐 하이엔드 기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상승이 잘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이쪽에 왜 이렇게 잘 상승이 나왔을까? 결국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지금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당연스럽게도 이 하이엔드 기판이라든지 고성능 반도체, 뭐 CXL 이런 이제 이 고성능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수요가 증가할 거니까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기대감. 온디바이스 AI 앞으로 이제 우리가 쓰는 뭐 핸드폰이나 여러 가지 가전들에 다 이제 개별적으로 AI가 들어갈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 저전력 반도체가 당연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주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상승이 나온 것처럼 결국에는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올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또 보게 되면 상반기에 2차 전지 결국에는 성장이라는 키워드죠. 죄송합니다. 자, 결국에는 상반기 2차 전지 왜 이렇게 우리가 시장에서 우리가 이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고 우리가 2차 전지를 왜 이렇게 좋아하느냐? 결국에는 앞선 이 미래에 안전하게도 좋은 상승을 보여줄 거니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산업군이니까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해서 그렇게 환호하는 걸 겁니다. 결국은 성장할 만한 산업이고 우리나라를 주도할 거고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커나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니까 그러면은 지금 사도 싼 가격인 거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뭐 시총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니까 천조대 될 거니까 몇 천조대 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2차 전지도 결국에는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맞추어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는 업황 개선 기대감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갔었다가 추가적으로는 이제 최근에 이 CXL, 뭐 온디바이스 A 이러한 쪽들 결국에는 성장할 수 있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움직이고 있죠. 최근에 로봇주들이 왜 이렇게 움직였어요? 로봇주들. 결국에는 로봇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 시작을 할 거니까 그러면은 산업이 전반적으로 커질 거니까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중요했었던 키워드가 결국에는 성장이었는데 그러면은 내년이라고 달라질까? 아니요, 저는 내년에도 결국에는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도 결국에는 이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주요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이제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제 치고받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뭐 온디바이스 AI나 그다음에 뭐 CX의 이런 반도체 종목들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맞춰서 새로운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다가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다시 한번 투심이 들어가잖아요. 결국에는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수급을 치고받고 있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결국에는 이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맞추어서 또 종목들이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주도주가 계속해서 또 바뀔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느 날엔 또 2차 전지가 올라갔다가 또 어느 날에 반도체가 올라갔다가 또 그 다음에 또 로봇주가 올라갔다가 결국에는 이제 계속해서 치고받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지금 시장에 대해서 결국 이제 중요한 부분이
결국 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잡아야 된다라는 거죠. 보게 되면 결국 지금 현재 2000위 종목들도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섹터군들이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뭐 로봇 주다라든지 아니면 또 내년에 뭐 OLED 시장이라든지 개화할 수 있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을 우리가 잘 잡아야 돼요. 사실 뭐 예로 들어서 최근에 이제 제주 반도체를 한번 이제 예로 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제주 반도체를 저점에 잡았다라고 한다면 한 5,000원대에 잡아가지고 제주 반도체를 수급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보면서 아 이거 수급 계속 좋고 추세 타고 가니까 이거 한번 들고 가볼까? 라고 해서 한 10,000원대 정도에 팔았다라고 한다면 100% 넘는 수익이 나오는 거잖아요. 물론 이렇게 끌고 가기는 어렵죠. 이거는 저도 못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끌고 갈 수 있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뭐 100% 넘는 수익을 챙기면서 그야말로 이제 몇 개월치의 농사를 한 번에 이제 다 지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종목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내년에는 이러한 종목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출현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종목들이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올라갔다가 차익 실현 나오고 다른 종목들이 수급을 받아주고 또 그러면서 잠시 쉬었던 종목들은 어느 정도 이제 힘을 모았다가 다시 한번 또 치고 올라가고 이러한 그림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결국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선별하는 방법, 우리가 이제 이 종목들을 골라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결국에는 수급이죠. 자, 지금 제가 최근에 종목들을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여전히 저는 사실 수급적인 부분 하나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최근에 뭐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쓰시는 글들, 뭐 그다음에 뭐 댓글 이런 거 이제 찾아보는데 여러분들이 수급적인 부분은 이제 또 굉장히 반복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이제 사항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정말 더 보는 게 없습니다. 여러 가지 세부 지표들 저는 보는 게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종목들 볼 때 딱 이 차트 띄워놓고 이 그림만 보고서 저는 대응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종목이 지금 수급이 잘 들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수급이 잘 살아있는가, 이 부분을 보고서 종목의 힘을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는 지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볼린저, 뭐 그다음에 뭐 BSI 뭐 이런 것들 보지 않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저는 수급에 대한 부분을 가장 중시하고 기본적으로 종목에 대한 힘을 보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종목을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제 이 보고 있는 차트가 지금 제가 평소에 보는 차트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물론 이제 이 수급이 살아있는지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파악을 하고 가셔야겠죠. 그러면 뭐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 종목이 이 구간에서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가 줬잖아요. 그러면은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왜 수급이 들어가는지 파악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무언가 급변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반도체 내에서도 뭔가 이 제주반도체가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힘이 들어갔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 안내드렸었던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수급을 중시해서 안내를 드렸었던 겁니다.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최근에 이제 제가 나만 믿고 따라와 이제 수요일 날에 제가 방송을 했었죠. 그러면서 나만 믿고 따라와 방송에서 바로 이제 미래반도체를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대리점이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반도체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그러면서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결국 미래반도체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서 이제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최근에 저점에서 굉장히 좋은 수급들이 연속적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닥권을 잡아주다가 또 눈에 띄는 수급이 한 차례 들어가 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종목은 힘이 생겨나 버린 거죠. 그러면서 힘이 생겼기 때문에 이 눌리는 구간에 안내를 드렸었던 거고 바로 다음 날에 목표가 도달을 했습니다. 약간 15% 정도 나왔었죠. 그러면서 바로 이 수급적인 부분에 기반해서 상승이 나온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 제가 이날에 또 바로 같이 강조드린 종목이 있었어요. 어떠한 종목이었느냐? 코리아 서킷이었습니다. 그날에 이제 제가 그 기판 얘기하면서 저는 기판 산다라고 하면 무조건 코리아 서킷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 굉장히 수급적인 부분이 이제 훌륭하고 그다음에 내년 업황에 대해서도 딱 들어맞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기판 쪽에서는 하이엔드 기판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코리아 서킷가 그에 딱 맞는 하이엔드 기판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냥 사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코리아 서킷 사시면 된다라고 그날 동시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도 코리아 서킷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목표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조금 높게 드렸었죠. 어느 정도 이제 살짝 눌릴 거라고 저는 약간은 생각을 했었어요. 살짝 이제 눌려주면서 이거 눌리면은 모아가면 이거 정말 쉽게 수익을 볼 수 있겠다라고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천드렸었던 당일에 이제 바로 좀 급등이 나와버렸었죠. 그러면서 그날 당일에 이제 또 10% 이상의 이제 바로 당일 수익이 나왔었는데 어찌됐든 코리아 서킷은 지금 보게 되면 요게 이제 약 한 2년 동안의 일본 그림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왔었던 수급들이 보게 되면은 앞선 수급을 또 다 삼켜버리는 그러한 이제 물량이 들어와 줬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시장에서 하이엔드 기판에 대한 주목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코리아 서킷가 저는 거의 대장급으로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코리아 서킷가 이제 당일날 바로 움직이면서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일단은 한 차례 정도는 뭐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눌린다라고 했을 때 이 종목은 또 다시 한번 접근할 만한 종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결국에는 이날 당일에 미래반도체하고 코리아 서킷 둘 다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종목들이 결국에는 왜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결국에는 수급에 기반해서 수급이 들어왔으니까 힘이 들어왔으니까 이 힘을 기반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힘이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이 힘을 기준점으로 두고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별해 나간다라고 하시면은 올라갈 수 있는 주도 종목군들 충분히 잘 잡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예전에 잡았다고 말씀드렸던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최근에 이제 설명드리고 있는 뭐 LNF나 첨보, 그 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미래반도체나 코리아 서킷 모두 다 수급에 의거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이 종목들이 저는 앞으로 더욱더 이 수급이 좀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냐라고 하면 지금 이제 전체적인 종목들을 봤을 때 뭐 2차전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선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에코프로 BM과 그 다음에 뭐 포스코 퓨처엠이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이제 신상장주니까 살짝 이제 논외로 치고 기존에 이제 갖고 있었던 우리 종목들을 생각을 해보면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 BM 이 종목들이 왜 이렇게 선별적으로 잘 갈까? 그다음에 제가 LNF를 최근에 이제 한번 또 추천을 드렸고 이제 목표가를 도달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LNF가 왜 이렇게 이제 저가에서 또 잘 올라갔을까? 첨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최근에 저가에서 한번 추천을 드렸었죠. 목표가 도달했었는데 첨보 같은 경우에도 왜 이렇게 잘 갈까? 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눈에 띄는 수급이 순차적으로 들어가 줬기 때문에 그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힘을 받고 올라가는 종목군들, 주도주 종목군들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장의 완전한 단기 주도주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저점에서 수급을 너무나도 잘 받아주면서 이 수급 기반으로 해서 쭉쭉쭉 수급이 차고 올라오는 모습 그러면서 급등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주도주들은 전부 다 좋은 수급을 동반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는 더욱더 수급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들은 수급 치고받기를 계속해서 할 겁니다. 지금 시장에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죠. 2차전지, 반도체, 그다음에 뭐 로봇, 그다음에 뭐 OLED 여러 가지 종목들, 뭐 자율주행도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내년은 2024년이잖아요. 그죠? 2025년부터 전기차, 자율주행차에 대한 수요가 확 증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뭐 이제 뭐 자율주행 택시, 뭐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새롭게 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AI 상용화라든지, 그죠? 굉장히 이제 새로운 세대가 다가오기 전에 딱 이제 1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년은 오히려 이제 더욱더 기대감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성장을 어느 정도 이제 키워드로 갖고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이제 수급을 치고받는 움직임이 많이 나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에 우리가 접근을 하려면 더욱더 수급을 중요시하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수급은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고 제가 지금 매매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큰 틀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얻어가실 분들은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다 얻어가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바로 종목에 대한 수급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수급을 거의 95%로 보고 종목들을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여러분들 더욱더 이제 이 종목들이 치고 맞는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수급이 더욱더 중요해질 거기 때문에 수급을 항상 동반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자, 이번 주에 제가 종목들 한번 또 이제 접근한 걸 보도록 할까요?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종목도 접근한 거 보면 결국에는 또 다 수급에 동반해서 수급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종목을 접근한 겁니다. 물론 이제 이번 주에 주도주 종목군들은 살짝 이제 부재하기는 했지만 보게 되면 그레디언트 어제 이제 접근을 했었죠.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그저께 수급이 굉장히 이제 잘 들어가 주면서 힘이 살아가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파악을 했고 그러면서 앞선 구간 매물을 싹 다 삼켜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바보가 아닌 이상 그냥 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수익 보려고 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레디언트 야놀자 이슈 있었죠. 그러면서 수급이 굉장히 잘 돌아줬기 때문에 이거 하루 정도 더 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 매매인 데이 트레이딩에 적용을 해서 어제 10% 이상의 수익을 챙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번 더 볼까요? 인성정보. 최근에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이야기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결국에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적인 부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마찬가지로 수익을 챙기는 구간이 나왔다. 결국에는 이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 트레이딩에 그대로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매매에 이 수급을 보는 매매를 적용을 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느 정도 이제 이 가치 투자를 한다. 내가 2차 전지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2차 전지가 올라간다라고 확신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치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기회비용의 손실 없이 저는 수익을 보실 수 있다 하면 저는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2차 전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게 반년 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1년 뒤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반년,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지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개별주라고 볼 수 있는 말씀드렸던 뭐 인성정보나 그레디언트 외에 뭐 추가적으로 이야기할 만한 뭐 이제 로봇주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뭐 CXL이라든지 수익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매매에 맞추어서 수급을 적용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올라가는 종목들을 기회비용 없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여러분들이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놀이터가 비단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놀이터에는 여러 가지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시소도 있고 그네도 있고 정글짐도 있고 씨름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소가 너무 재밌다라고 해서 시소를 계속 타면 재미가 없죠. 물리잖아요, 결국에는. 너무 이제 물리니까 그래서 시소 타다가 잠깐 정글질 가서 정글도 한번 타고 그 다음에 그네 한번 탔다가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서 이제 재밌게 놀이터에서 놀아야지 결국에는 알차게 놀았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은 정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순환이 나오고 그러면서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맞춰서 지금 이제 시장의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종목들 너무나도 좋죠. 그런데 그 2차전지 종목들 내에서도 수급을 선별적으로 받아주는 종목들이 있고 그 수급을 선별적으로 받아주는 종목들을 먼저 대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보다 빠르게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들을 수익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또 여러분들은 다른 종목들, 다른 이제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로 또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는 매매가 이제 뭐 데이 트레이딩도 있을 것이고 단기 트레이딩도 있을 것이고 뭐 한 달 정도 보는 매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장담컨대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이 매매에 수급적인 부분만 적용을 시킨다라고 했을 때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매매는 분명 한두 스텝 정도는 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매매 수급적인 부분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한번 적용을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번 주 한 주 장세가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 한 주 장세가 마무리가 됐고 이제 뭐 실질적으로 2023년 장세라고 이제 2024년 장세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23년은 마무리가 됐고 24년 이제 시작이 될 텐데 말씀드렸듯이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내년에는 더욱더 중요해질 겁니다.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맞추어서 종목 간 줄다리기 형태가 계속해서 이제 연출이 될 거니까 그 줄다리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힘을 줄 때는 주고 뺄 때는 빼는 그런 이제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종목들이 항상 이제 힘이 들어갈 때에는 수급을 동반하기 때문에 항상 강조드리듯이 수급을 꼭 잘 보셔야 된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면서 2024년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미리미리 선점할 수 있는 시기로 남은 올해 8거래일 잘 활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한 주 고생 많으셨고, 이제 어찌됐든 뭐 FOMC라는 이러한 이제 큰 이슈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이라는 큰 파도가 끝이 났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2024년에는 여러분들이 또 수익 볼 준비를 해 보셔야겠죠. 제가 강조드렸던 오늘의 키워드,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종목을 골라갈 때 봐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을 꼭 잘 보시면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 나가는 것이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는 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남은 이제 이 한 달, 남은 이제 한 2주 정도 잘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